빨간 버튼?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해야 돼. 저번에 득 찍었는데 수업하는 건 하나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애들 문제 푸는 거 1시간 동안 찍혀 있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슬펐겠니? 재놓고 할 것도 아닌데 말이야. 자, 2번부터 볼게요. 됐죠? 자, 스텝 2 2번부터 풀이를 할 테니까 66쪽입니다.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이런 식을 만족하고 f2분의 1은 3루트 3이라고 한다면 그 a와 b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x가 3의 ax제곱 더하기 b였는데요.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저 왜 화면이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지? 이거 어떻게 갈지? 자, 3 fx 더하기 y라는 친구가 fx와 fy의 곱이랑 같아야 되더라. 뭐 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3배의 곱하기 3의 a에 x 플러스 y 대입하고 더하기 b 계산한 것이 3의 ax 더하기 b 곱하기 3의 ay 더하기 b여야 되겠네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너희 둘이 더하게 되겠죠. 3의 ax제곱 더하기 ay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는 친구는 3의 위에 것끼리 더하면 ax 더하기 ay 더하기 2b입니다.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b 더하기 1과 2b가 같아야 되겠네? 따라서 b가 1인 걸 확인했습니다. 자, b가 1인 걸 확인했으면 그 다음은 f2분의 1이 3루트 3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f2분의 1은 저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b는 1인 걸 확인했으니 더하기 1은 3루트 3이다. 3루트 3은 3의 2분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여기서 a가 1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 더하기 b의 값은 2여야 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3번. fx는 a의 x제곱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 f3x는 a의 3x제곱이네요. 그 다음 fx의 전체의 세제곱을 하라고 했는데, a의 x제곱의 전체의 세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하여 a의 3x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둘은 같네요. 따라서 기억은 같은 말이다. 니은은 f-x와 -fx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f-x는 a의 -x제곱으로서 굳이 fx와 비교하자면 ax제곱의 역수여야 합니다. 즉 fx분의 1이어야 하는 거죠. -fx는 그대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ax제곱과. 일반적으로 너와 너는 같지는 않겠고, 같아지는 경우가 ax제곱이 -1인가? 아니지. 어떤 경우요? 불가능하구나. ax의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같아지는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네요. 혹시나 같아지는 경우가 일정 존재하더라도 이거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는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f2분의 x인데 f2분의 x 같은 경우는 a의 2분의 x제곱. 여러분, 2분의 1제곱은 뭐다? 루트다. 따라서 루트 f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2분의 fx라는 그냥 ax제곱에 2분의 1을 곱한 것과는 같지 않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1번입니다. 4번까지는 안 봐도 되겠죠? 5번 볼게요. 5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도록. 예, 아이디어는 대략 간단합니다. a제곱 더하기 a의 전체 x제곱이 감소함수가 되도록이에요. 여러분, 미치라고 할 수 있는 a제곱 더하기 a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0보다 크다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엄청 쉽죠. 지수함수 개념이라고 해봤자 이거 감수함수니까 밑이 0과 1 사이여야 된다. 이거 단데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법 그대로 정확하게 풀어야 돼. 정확하게 식을 풀 때는 다들 막 대충 계산해가지고 힝 하면서 막 써놨던데 안 돼요. 자, 앞에 거부터 본다. a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a로 묶어서 a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0을 지나는 이차 함수가 양수인 값의 범위는 여기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식의 범위예요. 되겠죠? 잘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 식의 범위를 구하러 가죠. 여기를 구하면 되나? 옆으로 하나 넘길까요? 왜 이렇게 덥지?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자? 그러면 뜰 수가 없다. 그지? 근해 공식을 쓰는 겁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 더하기 4가 되니까 5가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써봤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보 작다니까 뭐 그래프 굳이 그려볼 필요가 없겠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큰 a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랑 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이 없으시면 수직선을 그리셔서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값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자신 있으시면 막 바로 때리면 되는데 저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0보다 크다였습니다. 자, 너가 대충 얼마쯤 되겠노? 대충 해볼게요. 루트 5가 마이너스 2점 얼마쯤 될 건데 루트 5가 2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3점 얼마. 이러는 마이너스 1.5 보다는 더 작겠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곳에 위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럼 넌 0보다 작겠냐 크겠냐인데 루트 5는 2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큽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둘이 더하면 양수라는 거지. 위에 게 양수니까 2로 나와도 뭐 양수겠죠. 어쨌든 0보다는 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내려와서 딱 공통범위 여기죠. 따라서 정답을 써주실 때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큰 a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다. 이것이 정답이니까 확실하게 써주세요. 되시겠죠? 넘어갑니다. 9번 x가 0과 1 사이에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세제곱한 친구는 어쨌든 0보다는 커요. 제곱한 친구는 x는 크기 순서가 저렇게 된다. 제곱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값이 더 작아지겠죠. 0과 1 사이의 값을 곱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3분의 4의 x제곱의 그래프는 어찌 생겼느냐. 어찌됐든 간에 증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3분의 4라는 건 밑이 어쨌든 1보다는 크니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x제곱이 x가 뭐 1보다 작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함수값 네가 얼마야? 3분의 4의 x세제곱 a죠. a가 3분의 4의 제곱 b가 3분의 4의 x제곱은 c가 크기 순서는 a, b, c 순서대로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인가요? 1번입니다. 되겠죠? 다음은 몇 번을 볼까? 11번은 됐고 12번. 12번은 이제 가끔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요거에서 설명을 하나만 한다면 y는 ax제곱을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y축 방향으로는 n만큼이니까 x 대신 x-m을 y 대신 y-n을 대입해라. y-n은 a의 x-m이더라.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데 여러분
x축의 그 평행이동은 뭐를? 점근선을 변화시키지 못해. 누가 중요한가? y축의 평행이동이 중요한가? 네가 점근선을 결정한다. 자, 문제에 보면 점근선이 얼마? 마이너스 3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 그렸다. 자, 너를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으로 보고 x축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쭉 이렇게 생겨서 1,0과 마이너스 0, 마이너스를 지나는 모양으로 생겼고, 네가 점근선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너는 항상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너는 항상 n보다는 크다. 따라서 네가 뭐다? 점근선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니까 n이 마이너스 3으로 결정되었고요. 이제 a와 m의 값을 찾는 과정에서 1,0과 0, 마이너스 1을 지나야 한다는 걸 이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대입을 하도록 하죠. 너는 1,0입니다. 1 대입하면 a에 1-m제곱 마이너스 3은 0을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고, 0, 마이너스 1입니다. a에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둘이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는 것은 2더라. 너를 잘 보면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m제곱이고요. 이게 3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2니까 슝! 이거 2다 맞지?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a는 2분의 3이어야 한다. 혹였나 m 또 구해야 되면 2분의 3 대입하셔가지고 m 구하면 뭐 로그 값으로 나오겠죠. 이때는 뭐 직접적인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건 좀 힘들어도 로그 얼마다 이렇게 써주면 그게 정확한 값인 거지. 넘어갈게. 우와. 13번 더 할까? 대체 접혔송. 자, 13번. 너의 그래프가 2, 3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은, 이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래프 그리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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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떻게 생겼어?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제 느낌을 잘 봐. 3분의 4 넣으면, 실제로 3분의 4 넣으면 2의 0승이니까 1이야, 알겠지? 3분의 4 넣으면 원래 1이야. 물론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긴 한데, 어쨌든 3분의 4 넣으면 원래는 마이너스 없었다 치면 1이라고. 근데 2에 마이너스 없었다 치고, 알겠지? 마이너스 없었다 치고 마이너스는 없어. 지금 2에 4 마이너스 3x제곱만 그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세제곱이었으니까 8분의 1이 미치예요. 따라서 이거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려야 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x에 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x에 0을 쓱 대입해보면 2의 4제곱 16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0,16을 지나고 너를 지나야 되니까 감소하는 모양이었는데, 여기에 뭐가 붙으면서 제일 앞에 누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얘를 뭐 해라? 뒤집어라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분의 4,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좀 이제 표현을 좀 해볼게요. 0,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이런 지수함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여전히 x축에 점근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지수함수가 되었는데, 이걸 뭐 해라? 위로 올려라. k만큼. 됐죠? 이걸 뭐 해라? k만큼 위로 평행 이동해라. 했을 때 뭐를 지나면 안 돼? 2, 3면을 지나선 안 돼.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k만큼 평이동되면 뭐가 되겠어요? 0, 마이너스 16 더하기 k라는 점이 되는데, 얘가 여전히 여기 있는 한 이렇게 생긴 평행이동. 참고로 이렇게 되면 y는 k가 점근선이 됩니다. 어쨌든 위로 이만큼 올려가지고 그림을 너무 좀 못 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위로 평행이동했을 때 뭐가? y 절편이라는 친구가 원점을 넘지 않으면이에요. 원점을 넘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2, 3면이 지난 친구가 되는 거고, 안 넘으면 OK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6 더하기 K라는 이 Y절편님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원점을 지나는 순간까지는 2, 3면 아직 안 지난다. 따라서 K는 16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수 K의 뭐시야? 왜 최대값이야?
아, 지나지 않도록이야? 아. 띠디? 몇의 대값이죠? 나 뭐 잘못 봤나? 나 바보인가? 지나지 않도록. 맞는디? K-16이 0보다 작아야 된다. K는, 아,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어? 뭐야? 나 뭘 계산 잘못한 거야? 3분의 4 넣으면 마이너스 0 넣으면 마이너스 16 맞는데? K 막 Y? 16보다 작아. 아, 맞네. 16보다 작다네. 여러분 다 여러분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 체크를 해봤다 이거야. 알겠지? 야, 이거 녹화가 돼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자, 이렇게 또 인간적인 면모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아이 참, 왜 이러지? 자, 마이너스 16이 넘어가면 K가 16이야죠. 최대값은 16이 맞습니다. 갈 때가 돼가나 Y라노. 자, 그 다음 몇 번? 17번 아니? 18번? 뭐 할까? 16번? 16번이지. 혹시 16번 말고 17, 18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으면 넘어간다. 14번? 아, 14번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왜 14번을 안 했죠?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의. 그지? 14번부터 봅시다. 아하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6이고 점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y축과 맞는 점의 좌표를 k라고 할 때 k 값이나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y는 a의 2분의 1의 x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였는데요. 어쨌든 너의 값은 양수일 거 아니야. 물론 지금 a가 양수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 특성상 a가 함수였으면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점근선 위에 있죠. 따라서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6이었고 그거보다 더 커야 되니까 아하, c가 마이너스 6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c가 마이너스 6이었다. 아하, 그런 상황이었고 뭘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3,0을 지난다니까? 그래? 그러면 대입을 해보자고. 0은 a 배의 2분의 1에 b 마이너스 3 더하기 c는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 이렇게 쓸게요. 됐지? 왜? 이동 문제에서 약간 적당하게 찍어서 풀어야 돼. 오,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풀었는데 다른가? 오, 좋은 질문이에요. 찍어서 풀어도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찍어. B는 3이랑 A는 6이라고.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찍어서 풀든 베껴서 풀든 풀어서 풀든 논리적으로 풀든 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기 싫으면 옆에 걸 베끼는 방법도 있겠죠. 단 다음에도 그럴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도 그럴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찍어서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찍어서 풀든 뭐 내가 열심히 계산해서 풀었든 뭔 상관이야. 푸는 게 중요해.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진정 잘 다루고 있느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이제 학교 시험 정도로는 간파가 안 돼. 그 뭐 수학과에 진학하실 분 저번에도 몇 번 물어봤자 한 분도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 시험 잘 치면 땡이야. 베껴서라도 잘 치면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건 다음번에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찍어서 풀었는데 그 다음 경우에는 찍어서 못 풀면 황이잖아.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 요번에도 풀었지만 다음번에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이왕 공부하시는 거 조금 논리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왜 이거밖에 없어? 네, 이거밖에 없어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케이. 자, 봅시다. A에 2분의 1에 B-3제곱은 6이다. 아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A랑 B를 실제로 구할 수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 못 구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응? 그럼 못 구하는데 어떻게 K 값을 구해요? 몰라도 구할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잘 봐라. K 값은 언제? 0,K야. 따라서 너의 Y절편인 것이지. 내가 구하고 싶은 K는 A 곱하기 2분의 1에 X에 0을 대입한 B제곱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뺀 거죠.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됐지? 됐지? 여기 잘 봐, 잘 봐, 잘 봐. 야만 제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잘 보세요. 양변에다가 뭐를 곱할까? 2분의 1에 세제곱을 곱해. 6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을 양변에. 자, 다시 우리 뭐 곱해줬어? 2분의 1의 세제곱을 양변에 곱해. 자, 그럼 지수법칙에서 니들 둘이 더해지면서 뭐가 돼? 3과 마이너스 3 없어지겠죠? 따라서 A 곱하기 2분의 1의 B제곱이라는 이 친구가 얘가 되는 거예요. 뭐야? 8분의 6이죠 이거? 4분의 3이네? 그래서 4분의 3에서 6을 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분의 얼마니 이거? 21이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지우가 찍어서 풀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하는 김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합 배우셨죠? 좀 이상한 얘기인데 잘 들어봐.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답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런 답이었다. 맞지? 문제에 어떤 조건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질 겁니다. 상황이라든지 조건이 주어질 거야. 조건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세팅된 값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 식은 조건이 너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너였는데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와 B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지우가 말한 대로 선생님 B가 3이면요 A가 1이니까 A가 6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B에다가 A에다 6 넣고 여기다 3 넣고 풀어도 값이 똑같이 네가 나올 거고 친구들 B가 4였을 수도 있지. 그지? B가 4면 이거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2배 하면 12여야 되잖아. A에 12 넣고 B에다가 4분의 1 넣어도 어차피 16분의 10이라서 4분의 3 나옵니다. 똑같이 4분의 3 나와서 6 빼면 너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 B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때마다 모든 결과는 똑같이 너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 전부 다 답이 같은 게 나와야 문제의 답이 하나로 결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약간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보통 뭐라 해서 찍어 푼다는 얘기가 저럴 때 나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적당한 값 찍어가지고 그냥 대입하니까 값이 나오더라. 이런 방법도 쓸 수는 있겠죠. 애초에 답이 여러 개인 경우였다면 문제에서 다음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든지 이런 상황이었을 테니까 내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쌤이 A와 B를 특정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양변에 2분의 1의 세제곱만 곱하면 너라는 값은 항상 모든 경우에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일반적인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들은 항상 이걸 만족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저는 실제 그 중에서 B는 3이다. A가 6이다. 내지는 B는 뭐 1이다. A는 뭐 B가 1이면 A가 얼마여야 되지? 2분의 3인가?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잡아서 풀어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다 4분의 3 빼기 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잡아서 풀어도 되는 거군요. 뭐 안 될 거 뭐 있나?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왜 설명을 그리고 또 했냐면 상당히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경우잖아. 어차피 일반적인 상황을 만족하기만 하면 답이 똑같이 도출된다면 가장 쉬운 경우라든지 숫자가 좀 심플한 경우를 잡아가지고 풀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걸 그리고 알고 좀 푸는 거랑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이게 좀 되는데 이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에 이런 식으로 잡아서 풀었다 하면은 오케이 그건 인정할 수 있는데 이건 전혀 할 줄 모르겠고 찍어서 푸는데 답이 되긴 됐어 용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일단 답을 구했으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잘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공부해서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간 직감적으로 이런 숫자 넣으면 딱 될 것 같은데 라든지 풀이 방법을 선택할 때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왜 하필 그 방법으로 썼을까? 그건 나의 직감이 얘기해 줬어.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직감적으로 푸는 게, 감을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모든 걸 논리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뭐 수학과도 아니고, 그지?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문제 좀 풀고 집에서 숙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힘든 상황이잖아, 시험장이라는 건. 거기서 또 평소 네 컨디션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서 항상 너의 감만을 믿어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뭐라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쓰자면 논리라는 걸 추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논리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감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감은 근데 여러분 버리시면 안 돼. 그렇다고 감각적인 풀이를 버리면 안 된다. 알겠지? 찍어 푸는 게 뭐가 나빠. 뭐로 가든 풀면 되는 건데. 그럼 뭐 그럴 거야? 수능날 마지막 30분 문제가 왠지 숫자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서 썼는데 이건 찍은 풀이니까 존나 남자답지 못하네 하고 답 지우고 가서 이제 뭐 틀릴 건가? 그건 아니잖아. 뭐 찍어서 맞든 어쨌든 맞아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평소 공부할 때는 찍어서 푸는 게 위험한 이유가 지금 찍어서 맞추든 못 맞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시험장에서 찍어서 맞출 확률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맞출 방법을 일단 강구하고 최후의 수단이잖아, 찍는 건. 근데 찍어야지, 시험장에서는. 목숨 걸고 치는 시험 아닙니까? 찍어서라도 맞춰야지, 못 푸는 상황이었으면 말이다. 됐지? 제 생각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맞추면 된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반드시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식을 정리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까지 되는 상태는 만들어 주셔야 돼. 자,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해봐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걸 설명하려고 얘가 칠판에 적은 이유는 역함수 한번 구해드리긴 하려고 적었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친구라서 역함수는 한번 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16번 풀어서 답부터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기억하세요. 역함수는 보통은 구해서 풀지 않습니다. 알겠죠? 보통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야 되겠지. 답을. 이 문제는 g 5분의 12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2의 g의 5분의 12제곱을 뭐 계산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g 5분의 12를 알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다? 너를 k라 둡니다. 따라서 뭐야?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k가 5분의 10인 거죠.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역함수는 직접 구해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너는 fk가 5분의 12가 되는 k를 찾아서 g 5분의 12가 k다.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하시죠. 2분의 1에다가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이 뭐당? 5분의 12당.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k제곱은 마이너스 k제곱은 2배에서 5분의 24다.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거든. 연립이 아니고 양변에 2의 k제곱 하나 더 곱해서 풀면 되고 2차 방정식 풀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하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너를 t로 잠깐 치환해서 t-t분의 1은 5분의 24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욕심이었어. 공간이 모자라는군요. 이쪽 라인에 앉으시면 이 칠판 잘 안 보이지 않니? 자, 어쨌든 마저 풀어볼게. t제곱 마이너스 t 곱해서 5분의 24 마이너스 1은 0. 5t제곱? 마이너스 24t t 어디 갔어? t 실종됐어요. 자, 마이너스 5는 0고 열심히 인수분해해서 풀면 이렇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t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거나 5인데요 2의 k제곱을 t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5거나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음수는 좀 가당치도 않습니다. 따라서 2의 k제곱은 5여야 되겠고 k는 오늘부터 뭐다? 로그 2의 5다.
우리 2의 g의 5분의 12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거 2의 k제곱 아니냐? 로그 2의 5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5인 걸 확인해도 되지만 애초에 2의 k제곱은 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답은 5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여기 좀 지우고 난 다음에 실제 저 함수의 역함수를 그래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거 하고 싶어서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응? 역함수 구해서 푸는 건 별로라면서요. 근데 꽤 자주 시켜요, 가끔. 꽤 자주 시키는 데다가 이런 유형을 할 줄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fx는 2분의 a의 x제곱. 저건 빼기지. 나도 빼기 쓰지 뭐. 빼기라고 합시다.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a가 원래는 문제에서 2였는데 a로 바꿔봤습니다. 됐죠? 저거의 역함수 구해볼게. 결론을 얘기 들으면 정해져 있습니다. 역함수 gx는 잘 배웠겠지 나. 자, 로그 2에 불안불안한데